옛날 아주 먼 옛날 전라도 땅 어느 고을에 홍씨라는 성을 가진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수천이었습니다. 수천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남의 집머슴살이를 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수천이가 살던 마을에는 권세를 부리는 배씨 부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10살이 조금 넘은 수천이는 배장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배장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배장은 머슴들에게 모질게 굴면서도 시와 풍요, 술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집에는 선비들과 술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술로 유명한 도사가 배장 집을 찾아왔습니다. 배장은 도사를 매우 공손하게 대했고 도사는 비범해 보였습니다. 수천은 도사에게 정성을 다해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물 가져왔습니다. 매번 내게 신세를 지는구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도사는 수천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수천에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올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해가 바뀌었으니 15살입니다. 너는 이전에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천자문은 모두 익혔고 동몽선습은 어렴풋이나마 깨우쳤습니다. 대견하구나. 누구에게 따로 배운 적이 있느냐? 저 같은 놈에게 누가 글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저 낡은 책을 구해 틈틈이 익혔을 뿐입니다.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 높으신 술법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혹시 나에게 도술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어르신께서 제게 도술 한 가지라도 알려주신다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은혜를 갚겠습니다. 좋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몇 가지 재주를 알려주마.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 방으로 찾아오너라. 그 말씀이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도사는 수천에게 도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도술을 깨우쳤습니다. 도사는 수천의 재능에 감탄하며 깊은 경지의 도술과 학문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천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며 도술 익히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도사는 수천을 데리고 깊은 산중으로 갔습니다. 도술 실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내가 익혔던 도술을 어느 정도나 깨우쳤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곳은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곳이니 내 재주를 마음껏 펼쳐보아라. 네, 어르신. 수천은 도사의 말에 용기를 얻어 술법을 펼쳐 보이며 재능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도사는 수천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배웠던 짧은 시간을 생각하면 너의 재주는 정말 놀랍다. 하지만 묘한 경지에 이르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자만하지 말고 수련에 정진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수천은 도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도술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사가 수천을 불러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동이 트면 나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위중한 일이어서 떠나기 전에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불렀다. 어르신, 세상에 어르신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요? 어허, 너는 내가 신선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세상은 넓고 나보다 뛰어난 인물들은 많다. 함부로 재주를 뽐내지 말고 아끼고 아껴 꼭 필요한 곳에만 쓰거라. 명심하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불렀다. 이것을 받아라. 도사는 품속에서 오래된 책자를 꺼내 수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책자에는 나의 모든 도술이 담겨 있다. 만약 내가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거든, 너는 이 책으로 스스로 도술을 연마하거나 어르신,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저는 이 집에서 어르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이 잘못될 경우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련을 가지지 말고 스스로 수련하여 내 살 길을 찾거라. 도사는 책자와 함께 당부를 하고 새벽 달기 울자 배장 집을 떠났습니다. 수천은 도사를 기다렸지만 2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천은 책을 보며 도수를 익혔습니다. 1년 후 수천은 배장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간다니 앞으로 먹고 살 길은 찾았느냐? 생각해 둔 바가 있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 살 길을 찾았다니 더는 붙잡지 않으마. 이것은 그동안 내 남은 품삯이다. 배장은 돈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수천은 돈이 모자랐지만 말없이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수천은 장터에서 물품을 구한 뒤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을 거처로 삼아 도술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5년 후 수천은 20살이 넘은 사내가 되었습니다. 도술이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외곽에 버려진 초가집을 고쳐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보게, 혹시 수천이 아닌가? 누군가 수천을 알아보고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자네 수천이 맞지. 몇 년 못 본 사이에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볼 뻔했네 그려. 서씨 아저씨는 듬직하게 변한 수천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네요. 그게 말이다. 서씨 아저씨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천은 주머니를 털어 엽전 2냥을 건넸습니다. 수천이, 너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이 돈을 나에게 줘도 되겠니? 괜찮아요, 아저씨. 급한 대로 이 돈으로 식구들 끼니부터 해결하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수천아. 서씨 아저씨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천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씨 아저씨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천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마니가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8가마니나 쌓였습니다. 수천은 쌀가마니를 들고 서씨 아저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저 수천입니다.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수천이 아니냐? 이 일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그것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드릴 물건이 있어 이렇게 일찍 찾아왔습니다. 수천은 쌀가마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많은 쌀이 어디서 난 것이냐? 어디서 난 것인지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 남들 눈에 띄기 전에 서둘러 쌀을 들여놓으시죠. 수천은 쌀가마니를 뒤뜰에 쌓아놓았습니다. 서씨 아저씨는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수천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수천은 도술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손간에 아저씨가 찾아와 울며 사정했습니다. 이복의 수천,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게. 잘못하다가는 내 딸이 노비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사람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도와주시게. 수천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손간의 아저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저씨. 제가 한번 손을 써보겠습니다. 정말인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자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손간의 아저씨는 감격했습니다. 수천은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고리대금업자와 장정에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나 좀 살려주시오.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둥 소리. 천둥 소리. 너희는 사람들에게 고리대를 놓고 그들을 수탈한 적이 있느냐? 누구시오? 누구신지 모르지만 더는 고리대를 놓기는 했어도 정당하게 이자를 받은 것이지 결코 강제로 사람들의 돈을 뺏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아직도 내 놈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바닷물 맛을 봤으니 이번에는 뜨거운 지옥불 맛을 보여주마. 아닙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중년인은 죄를 인정하며 빌었습니다. 수천은 차용증서를 찢어버리고 다짐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천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배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수천은 배장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에 배장 집에 찾아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다음 날 배장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엽전 괴짝들이 구렁이로 변해 나왔습니다. 배장 집 식구들과 식객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뭐 하느냐? 어서 이 구렁이들을 잡지 않고. 하인들은 겁을 먹고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인 중 하나가 수천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수천 그놈이 도술에 능하다고? 그 놈이 무슨 재주가 있어 도술을 쓴다는 것이냐? 배장은 믿지 않았지만 하인의 설명을 듣고 수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감 마님. 그래. 오랜만이구나.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뻔했구나. 그런데 마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배장은 자존심을 누르고 집안의 일을 이야기하며 구렁이를 없애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구렁이를 없애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나 그 구렁이는 부정한 기운이 깃들어져 있어 그것들을 없애고 나면 대감의 재물 또한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천은 배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차피 구렁이가 득실거리는 집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으니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냐. 제발 구렁이만 없애다오. 대감께서 그리 마음먹으셨다면 구렁이는 제가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수천은 배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장 집은 구렁이 굴이었습니다. 수천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모두 사라졌습니다. 배장은 재물을 찾아보았지만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수천은 배장을 떠났습니다. 수천에 대한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며 간청했습니다. 수천의 집에는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점차 수천의 마음도 변해갔습니다. 돈과 재물을 받고 도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판은 점차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수천은 지인들을 불러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자, 이제 한 잔씩 쭉 들이켜 보시게. 내가 직접 만든 술 맛이 어떠한지 모두 맛을 봐야지. 수천이 자네가 도술만 잘 부리는 게 아니라 술 빚는 솜씨 또한 일품이로만. 사람들은 감탄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만취하여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장터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장터까지 걸어가려면 길이 머니 잠시만 기다려보게. 내 자네들을 위해 멋진 탈 것을 하나씩 준비해주지. 수천은 주문을 외우자 바위들이 황소로 변했습니다. 자, 이 황소들을 한 마리씩 가지고 각자 장터에 가서 능력껏 팔아 필요한 곳에 쓰시게. 이 정도 황소면 꽤나 값을 쳐줄 테니 자네들 술값은 하고도 넘칠 걸세. 사람들은 황소를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며칠 뒤 장날에도 수천은 바위를 황소로 둔갑시켜 팔았습니다.
수천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젊은이가 달려왔습니다. 보시오. 잠시 멈추시오. 젊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감께 팔고 간 황소가 갑자기 바위가 되었소.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수천은 잘못됨을 직감했습니다.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천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수천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쫓아왔습니다. 수천은 다람쥐로 변신해 나무 속에 숨었습니다. 독수리는 구렁이로 변해 쫓아왔습니다. 수천은 멧돼지로 변신해 도망쳤지만 구렁이는 고양이로 변해 앞길을 막았습니다. 수천은 체념하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양이는 노인으로 변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자네는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될 도수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함부로 썼으니 하늘을 대신해서 너에게 엄한 벌을 내려야겠다.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 미천한 재주를 모두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수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 생각한다면 너의 죄가 아직 하늘을 채울 정도는 아니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마. 허나 너는 앞으로 너의 도술 재주를 모두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시 재주를 뽐냈다간 그때는 천벌을 내릴 것이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거라.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수천은 도사의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수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물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술 비법책을 산속에 묻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수천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위를 문바위라 불렀습니다. 수천은 도술소년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전라도 땅 어느 고을에 홍씨라는 성을 가진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수천이었습니다. 수천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남의 집머슴살이를 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수천이가 살던 마을에는 권세를 부리는 배씨 부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10살이 조금 넘은 수천이는 배장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배장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배장은 머슴들에게 모질게 굴면서도 시와 풍요, 술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집에는 선비들과 술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술로 유명한 도사가 배장 집을 찾아왔습니다. 배장은 도사를 매우 공손하게 대했고 도사는 비범해 보였습니다. 수천은 도사에게 정성을 다해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물 가져왔습니다. 매번 내게 신세를 지는구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도사는 수천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수천에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올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해가 바뀌었으니 15살입니다. 너는 이전에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천자문은 모두 익혔고 동몽선습은 어렴풋이나마 깨우쳤습니다. 대견하구나. 누구에게 따로 배운 적이 있느냐? 저 같은 놈에게 누가 글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저 낡은 책을 구해 틈틈이 익혔을 뿐입니다.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 높으신 술법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혹시 나에게 도술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어르신께서 제게 도술 한 가지라도 알려주신다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은혜를 갚겠습니다. 좋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몇 가지 재주를 알려주마.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 방으로 찾아오너라. 그 말씀이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도사는 수천에게 도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도수를 깨우쳤습니다. 도사는 수천의 재능에 감탄하며 깊은 경지의 도술과 학문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천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며 도술 익히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도사는 수천을 데리고 깊은 산중으로 갔습니다. 도술 실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내가 익혔던 도수를 어느 정도나 깨우쳤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곳은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곳이니 내 재주를 마음껏 펼쳐보아라. 네. 어르신. 수천은 도사의 말에 용기를 얻어 술법을 펼쳐 보이며 재능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도사는 수천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배웠던 짧은 시간을 생각하면 너의 재주는 정말 놀랍다. 하지만 묘한 경지에 이르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자만하지 말고 수련에 정진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수천은 도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도술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사가 수천을 불러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동이 트면 나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위중한 일이어서 떠나기 전에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불렀다. 어르신, 세상에 어르신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요? 어허, 너는 내가 신선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세상은 넓고 나보다 뛰어난 인물들은 많다. 함부로 재주를 뽐내지 말고 아끼고 아껴 꼭 필요한 곳에만 쓰거라. 명심하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불렀다. 이것을 받아라. 도사는 품속에서 오래된 책자를 꺼내 수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책자에는 나의 모든 도술이 담겨 있다. 만약 내가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거든 너는 이 책으로 스스로 도술을 연마하거나. 어르신,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저는 이 집에서 어르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이 잘못될 경우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련을 가지지 말고 스스로 수련하여 내 살 길을 찾거라. 도사는 책자와 함께 당부를 하고 새벽 달기 울자 배장 집을 떠났습니다. 수천은 도사를 기다렸지만 2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천은 책을 보며 도수를 익혔습니다. 1년 후 수천은 배장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간다니 앞으로 먹고 살 길은 찾았느냐? 생각해 둔 바가 있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 살 길을 찾았다니 더는 붙잡지 않으마. 이것은 그동안 내 남은 품삯이다. 배장은 돈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수천은 돈이 모자랐지만 말없이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수천은 장터에서 물품을 구한 뒤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을 거처로 삼아 도술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5년 후 수천은 20살이 넘은 사내가 되었습니다. 도술이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외곽에 버려진 초가집을 고쳐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보게, 혹시 수천이 아닌가? 누군가 수천을 알아보고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자네 수천이 맞지. 몇 년 못 본 사이에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볼 뻔했네 그려. 서씨의 아저씨는 듬직하게 변한 수천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네요. 그게 말이다. 서씨의 아저씨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천은 주머니를 털어 엽전 2냥을 건넸습니다. 수천이, 너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이 돈을 나에게 줘도 되겠니? 괜찮아요, 아저씨.
급한 대로 이 돈으로 식구들 끼니부터 해결하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수천아. 서씨 아저씨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천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씨 아저씨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천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마니가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8가마니나 쌓였습니다. 수천은 쌀가마니를 들고 서씨 아저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저 수천입니다.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수천이 아니냐. 이 일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그것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드릴 물건이 있어 이렇게 일찍 찾아왔습니다. 수천은 쌀가마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많은 쌀이 어디서 난 것이냐. 어디서 난 것인지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 남들 눈에 띄기 전에 서둘러 쌀을 들여놓으시죠. 수천은 쌀가마니를 뒤뜰에 쌓아놓았습니다. 서씨 아저씨는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수천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수천은 도술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손간에 아저씨가 찾아와 울며 사정했습니다. 이복의 수천.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게. 잘못하다가는 내 딸이 노비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사람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도와주시게. 수천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손간의 아저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저씨. 제가 한번 손을 써보겠습니다. 정말인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자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손간의 아저씨는 감격했습니다. 수천은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고리대금업자와 장정에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나 좀 살려주시오.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둥소리. 천둥소리. 너희는 사람들에게 고리대를 놓고 그들을 수탈한 적이 있느냐? 누구시오? 누구신지 모르지만 더는 고리대를 놓기는 했어도 정당하게 이자를 받은 것이지 결코 강제로 사람들의 돈을 뺏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아직도 내 놈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바닷물 맛을 봤으니 이번에는 뜨거운 지옥불 맛을 보여주마. 아닙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중년이는 죄를 인정하며 빌었습니다. 수천은 차용증서를 찢어버리고 다짐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천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배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수천은 배장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에 배장 집에 찾아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다음 날 배장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엽전 괴짝들이 구렁이로 변해 나왔습니다. 배장 집 식구들과 식객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뭐 하느냐? 어서 이 구렁이들을 잡지 않고. 하인들은 겁을 먹고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인 중 하나가 수천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수천 그놈이 도술에 능하다고? 그 놈이 무슨 재주가 있어 도술을 쓴다는 것이냐? 배장은 믿지 않았지만 하인의 설명을 듣고 수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감 마님. 그래. 오랜만이구나.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뻔했구나. 그런데 마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배장은 자존심을 누르고 집안의 일을 이야기하며 구렁이를 없애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구렁이를 없애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나 그 구렁이는 부정한 기운이 깃들어져 있어 그것들을 없애고 나면 대감의 재물 또한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천은 배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차피 구렁이가 득실거리는 집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으니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냐. 제발 구렁이만 없애다오. 대감께서 그리 마음먹으셨다면 구렁이는 제가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수천은 배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장 집은 구렁이 굴이었습니다. 수천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모두 사라졌습니다. 배장은 재물을 찾아보았지만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수천은 배장을 떠났습니다. 수천에 대한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며 간청했습니다. 수천의 집에는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점차 수천의 마음도 변해갔습니다. 돈과 재물을 받고 도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판은 점차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수천은 지인들을 불러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자, 이제 한 잔씩 쭉 들이켜 보시게. 내가 직접 만든 술맛이 어떠한지 모두 맛을 봐야지. 수천이 자네가 도술만 잘 부리는 게 아니라 술 빚는 솜씨 또한 일품이로만. 사람들은 감탄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만취하여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장터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장터까지 걸어가려면 길이 머니 잠시만 기다려보게. 내 자네들을 위해 멋진 탈 것을 하나씩 준비해주지. 수천은 주문을 외우자 바위들이 황소로 변했습니다. 자, 이 황소들을 한 마리씩 가지고 각자 장터에 가서 능력껏 팔아 필요한 곳에 쓰시게. 이 정도 황소면 꽤나 값을 쳐줄 테니 자네들 술값은 하고도 넘칠 걸세. 사람들은 황소를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며칠 뒤 장날에도 수천은 바위를 황소로 둔갑시켜 팔았습니다. 수천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젊은이가 달려왔습니다. 보시오. 잠시 멈추시오. 젊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감께 팔고 간 황소가 갑자기 바위가 되었소.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수천은 잘못됨을 직감했습니다.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천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수천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쫓아왔습니다. 수천은 다람쥐로 변신해 나무 속에 숨었습니다. 독수리는 구렁이로 변해 쫓아왔습니다. 수천은 멧돼지로 변신해 도망쳤지만 구렁이는 고양이로 변해 앞길을 막았습니다. 수천은 체념하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양이는 노인으로 변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자네는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될 도수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함부로 썼으니 하늘을 대신해서 너에게 엄한 벌을 내려야겠다.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 미천한 재주를 모두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수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 생각한다면 너의 죄가 아직 하늘을 채울 정도는 아니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마. 허나 너는 앞으로 너의 도술 재주를 모두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시 재주를 뽐냈다간 그때는 천벌을 내릴 것이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거라.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수천은 도사의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수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물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술 비법책을 산속에 묻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수천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위를 문바위라 불렀습니다. 수천은 도술소년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전라도 땅 어느 고을에 홍씨라는 성을 가진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수천이었습니다. 수천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남의 집머슴살이를 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수천이가 살던 마을에는 권세를 부리는 배씨 부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10살이 조금 넘은 수천이는 배장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배장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배장은 머슴들에게 모질게 굴면서도 시와 풍요, 술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집에는 선비들과 술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술로 유명한 도사가 배장 집을 찾아왔습니다. 배장은 도사를 매우 공손하게 대했고 도사는 비범해 보였습니다. 수천은 도사에게 정성을 다해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물 가져왔습니다. 매번 내게 신세를 지는구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도사는 수천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수천에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올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해가 바뀌었으니 15살입니다. 너는 이전에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천자문은 모두 익혔고 동몽선습은 어렴풋이나마 깨우쳤습니다. 대견하구나. 누구에게 따로 배운 적이 있느냐? 저 같은 놈에게 누가 글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저 낡은 책을 구해 틈틈이 익혔을 뿐입니다.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 높으신 술법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혹시 나에게 도술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어르신께서 제게 도술 한 가지라도 알려주신다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은혜를 갚겠습니다. 좋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몇 가지 재주를 알려주마.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 방으로 찾아오너라. 그 말씀이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도사는 수천에게 도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도술을 깨우쳤습니다. 도사는 수천의 재능에 감탄하며 깊은 경지의 도술과 학문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천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며 도술 익히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도사는 수천을 데리고 깊은 산중으로 갔습니다. 도술 실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내가 익혔던 도술을 어느 정도나 깨우쳤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곳은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곳이니 내 재주를 마음껏 펼쳐보아라. 네, 어르신. 수천은 도사의 말에 용기를 얻어 술법을 펼쳐 보이며 재능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도사는 수천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배웠던 짧은 시간을 생각하면 너의 재주는 정말 놀랍다. 하지만 묘한 경지에 이르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자만하지 말고 수련에 정진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수천은 도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도술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사가 수천을 불러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동이 트면 나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위중한 일이어서 떠나기 전에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불렀다. 어르신, 세상에 어르신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요? 어허, 너는 내가 신선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세상은 넓고 나보다 뛰어난 인물들은 많다. 함부로 재주를 뽐내지 말고 아끼고 아껴 꼭 필요한 곳에만 쓰거라. 명심하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불렀다. 이것을 받아라. 도사는 품속에서 오래된 책자를 꺼내 수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책자에는 나의 모든 도술이 담겨 있다. 만약 내가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거든 너는 이 책으로 스스로 도술을 연마하거나. 어르신,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저는 이 집에서 어르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이 잘못될 경우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련을 가지지 말고 스스로 수련하여 내 살 길을 찾거라. 도사는 책자와 함께 당부를 하고 새벽 달기 울자 배장 집을 떠났습니다. 수천은 도사를 기다렸지만 2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천은 책을 보며 도수를 익혔습니다. 1년 후 수천은 배장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간다니 앞으로 먹고 살 길은 찾았느냐? 생각해 둔 바가 있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 살 길을 찾았다니 더는 붙잡지 않으마. 이것은 그동안 내 남은 품삯이다. 배장은 돈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수천은 돈이 모자랐지만 말없이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수천은 장터에서 물품을 구한 뒤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을 거처로 삼아 도술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5년 후 수천은 20살이 넘은 사내가 되었습니다. 도술이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외곽에 버려진 초가집을 고쳐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보게, 혹시 수천이 아닌가? 누군가 수천을 알아보고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자네 수천이 맞지. 몇 년 못 본 사이에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볼 뻔했네 그려. 서씨 아저씨는 듬직하게 변한 수천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네요. 그게 말이다. 서씨 아저씨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천은 주머니를 털어 엽전 2냥을 건넸습니다. 수천이, 너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이 돈을 나에게 줘도 되겠니? 괜찮아요, 아저씨. 급한 대로 이 돈으로 식구들 끼니부터 해결하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수천아. 서씨 아저씨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천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씨 아저씨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천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마니가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8가마니나 쌓였습니다. 수천은 쌀가마니를 들고 서씨 아저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저 수천입니다.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수천이 아니냐? 이 일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그것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드릴 물건이 있어 이렇게 일찍 찾아왔습니다. 수천은 쌀가마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많은 쌀이 어디서 난 것이냐? 어디서 난 것인지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 남들 눈에 띄기 전에 서둘러 쌀을 들여놓으시죠. 수천은 쌀가마니를 뒤뜰에 쌓아놓았습니다. 서씨 아저씨는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수천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수천은 도술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손간에 아저씨가 찾아와 울며 사정했습니다. 이복의 수천,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게. 잘못하다가는 내 딸이 노비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사람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도와주시게. 수천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손간의 아저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저씨. 제가 한번 손을 써보겠습니다. 정말인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자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손간의 아저씨는 감격했습니다. 수천은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고리대금업자와 장정에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나 좀 살려주시오.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둥소리. 천둥소리.
너희는 사람들에게 고리대를 놓고 그들을 수탈한 적이 있느냐? 누구시오? 누구신지 모르지만 더는 고리대를 놓기는 했어도 정당하게 이자를 받은 것이지 결코 강제로 사람들의 돈을 뺏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아직도 내 놈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바닷물 맛을 봤으니 이번에는 뜨거운 지옥불 맛을 보여주마. 아닙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중년이는 죄를 인정하며 빌었습니다. 수천은 차용증서를 찢어버리고 다짐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천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배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수천은 배장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에 배장 집에 찾아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다음 날 배장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엽전 괴짝들이 구렁이로 변해 나왔습니다. 배장 집 식구들과 식객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뭐 하느냐? 어서 이 구렁이들을 잡지 않고. 하인들은 겁을 먹고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인 중 하나가 수천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수천 그놈이 도술에 능하다고? 그 놈이 무슨 재주가 있어 도술을 쓴다는 것이냐? 배장은 믿지 않았지만 하인의 설명을 듣고 수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감 마님. 그래, 오랜만이구나.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뻔했구나. 그런데 마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배장은 자존심을 누르고 집안의 일을 이야기하며 구렁이를 없애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구렁이를 없애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나 그 구렁이는 부정한 기운이 깃들어져 있어 그것들을 없애고 나면 대감의 재물 또한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천은 배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차피 구렁이가 득실거리는 집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으니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냐. 제발 구렁이만 없애다오. 대감께서 그리 마음먹으셨다면 구렁이는 제가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수천은 배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장 집은 구렁이 굴이었습니다. 수천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모두 사라졌습니다. 배장은 재물을 찾아보았지만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수천은 배장을 떠났습니다. 수천에 대한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며 간청했습니다. 수천의 집에는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점차 수천의 마음도 변해갔습니다. 돈과 재물을 받고 도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판은 점차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수천은 지인들을 불러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자, 이제 한 잔씩 쭉 들이켜 보시게. 내가 직접 만든 술 맛이 어떠한지 모두 맛을 봐야지. 수천이 자네가 도술만 잘 부리는 게 아니라 술 빚는 솜씨 또한 일품이로만. 사람들은 감탄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만취하여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장터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장터까지 걸어가려면 길이 머니 잠시만 기다려보게. 내 자네들을 위해 멋진 탈 것을 하나씩 준비해주지. 수천은 주문을 외우자 바위들이 황소로 변했습니다. 자, 이 황소들을 한 마리씩 가지고 각자 장터에 가서 능력껏 팔아 필요한 곳에 쓰시게. 이 정도 황소면 꽤나 값을 쳐줄 테니 자네들 술값은 하고도 넘칠 걸세. 사람들은 황소를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며칠 뒤 장날에도 수천은 바위를 황소로 둔갑시켜 팔았습니다. 수천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젊은이가 달려왔습니다. 보시오. 잠시 멈추시오. 젊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감께 팔고 간 황소가 갑자기 바위가 되었소.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수천은 잘못됨을 직감했습니다.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천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수천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쫓아왔습니다. 수천은 다람쥐로 변신해 나무 속에 숨었습니다. 독수리는 구렁이로 변해 쫓아왔습니다. 수천은 멧돼지로 변신해 도망쳤지만 구렁이는 고양이로 변해 앞길을 막았습니다. 수천은 체념하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양이는 노인으로 변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자네는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될 도수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함부로 썼으니 하늘을 대신해서 너에게 엄한 벌을 내려야겠다.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 미천한 재주를 모두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수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 생각한다면 너의 죄가 아직 하늘을 채울 정도는 아니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마. 허나 너는 앞으로 너의 도술 재주를 모두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시 재주를 뽐냈다간 그때는 천벌을 내릴 것이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거라.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수천은 도사의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수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물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술 비법책을 산속에 묻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수천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위를 문바위라 불렀습니다. 수천은 도술소년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전라도 땅 어느 고을에 홍씨라는 성을 가진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수천이었습니다. 수천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남의 집머슴살이를 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수천이가 살던 마을에는 권세를 부리는 배씨 부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10살이 조금 넘은 수천이는 배장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배장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배장은 머슴들에게 모질게 굴면서도 시와 풍요, 술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집에는 선비들과 술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술로 유명한 도사가 배장집을 찾아왔습니다. 배장은 도사를 매우 공손하게 대했고 도사는 비범해 보였습니다. 수천은 도사에게 정성을 다해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물 가져왔습니다. 매번 내게 신세를 지는구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도사는 수천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수천에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올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해가 바뀌었으니 15살입니다. 너는 이전에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천자문은 모두 익혔고 동몽선습은 어렴풋이나마 깨우쳤습니다. 대견하구나. 누구에게 따로 배운 적이 있느냐? 저 같은 놈에게 누가 글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저 낡은 책을 구해 틈틈이 익혔을 뿐입니다.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 높으신 술법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혹시 나에게 도술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어르신께서 제게 도술 한 가지라도 알려주신다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은혜를 갚겠습니다. 좋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몇 가지 재주를 알려주마.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 방으로 찾아오너라. 그 말씀이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도사는 수천에게 도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도술을 깨우쳤습니다. 도사는 수천의 재능에 감탄하며 깊은 경지의 도술과 학문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천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며 돛을 익히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도사는 수천을 데리고 깊은 산중으로 갔습니다. 도술 실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내가 익혔던 도수를 어느 정도나 깨우쳤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곳은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곳이니 내 재주를 마음껏 펼쳐보아라. 네. 어르신. 수천은 도사의 말에 용기를 얻어 술법을 펼쳐 보이며 재능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도사는 수천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배웠던 짧은 시간을 생각하면 너의 재주는 정말 놀랍다. 하지만 묘한 경지에 이르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자만하지 말고 수련에 정진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수천은 도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도술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사가 수천을 불러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동이 트면 나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위중한 일이어서 떠나기 전에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불렀다. 어르신, 세상에 어르신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요? 어허, 너는 내가 신선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세상은 넓고 나보다 뛰어난 인물들은 많다. 함부로 재주를 뽐내지 말고 아끼고 아껴 꼭 필요한 곳에만 쓰거라. 명심하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불렀다. 이것을 받아라. 도사는 품속에서 오래된 책자를 꺼내 수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책자에는 나의 모든 도술이 담겨 있다. 만약 내가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거든 너는 이 책으로 스스로 도술을 연마하거나. 어르신,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저는 이 집에서 어르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이 잘못될 경우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련을 가지지 말고 스스로 수련하여 내 살 길을 찾거라. 도사는 책자와 함께 당부를 하고 새벽 달기 울자 배장 집을 떠났습니다. 수천은 도사를 기다렸지만 2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천은 책을 보며 도술을 익혔습니다. 1년 후 수천은 배장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간다니 앞으로 먹고 살 길은 찾았느냐? 생각해 둔 바가 있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 살 길을 찾았다니 더는 붙잡지 않으마. 이것은 그동안 내 남은 품삯이다. 배장은 돈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수천은 돈이 모자랐지만 말없이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수천은 장터에서 물품을 구한 뒤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을 거처로 삼아 도술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5년 후 수천은 20살이 넘은 사내가 되었습니다. 도술이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외곽에 버려진 초가집을 고쳐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보게, 혹시 수천이 아닌가? 누군가 수천을 알아보고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자네 수천이 맞지. 몇 년 못 본 사이에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볼 뻔했네 그려. 서씨의 아저씨는 듬직하게 변한 수천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네요. 그게 말이다. 서씨의 아저씨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천은 주머니를 털어 엽전 2냥을 건넸습니다. 수천이, 너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이 돈을 나에게 줘도 되겠니? 괜찮아요, 아저씨. 급한 대로 이 돈으로 식구들 끼니부터 해결하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수천아. 서씨의 아저씨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천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씨 아저씨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천은 고래등 같은 기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마니가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8가마니나 쌓였습니다. 수천은 쌀가마니를 들고 서씨 아저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저 수천입니다.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수천이 아니냐? 이 일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그것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드릴 물건이 있어 이렇게 일찍 찾아왔습니다. 수천은 쌀가마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많은 쌀이 어디서 난 것이냐? 어디서 난 것인지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 남들 눈에 띄기 전에 서둘러 쌀을 들여놓으시죠. 수천은 쌀가마니를 뒤뜰에 쌓아놓았습니다. 서씨 아저씨는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수천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수천은 도술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손간에 아저씨가 찾아와 울며 사정했습니다. 이복의 수천,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게. 잘못하다가는 내 딸이 노비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사람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도와주시게. 수천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손간의 아저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저씨. 제가 한번 손을 써보겠습니다. 정말인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자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손간의 아저씨는 감격했습니다. 수천은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고리대금업자와 장정에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나 좀 살려주시오.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둥소리. 천둥소리. 너희는 사람들에게 고리대를 놓고 그들을 수탈한 적이 있느냐? 누구시오? 누구신지 모르지만 더는 고리대를 놓기는 했어도 정당하게 이자를 받은 것이지 결코 강제로 사람들의 돈을 뺏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아직도 내 놈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바닷물 맛을 봤으니 이번에는 뜨거운 지옥불 맛을 보여주마. 아닙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중년이는 죄를 인정하며 빌었습니다. 수천은 차용증서를 찢어버리고 다짐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천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배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수천은 배장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에 배장 집에 찾아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다음 날 배장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엽전 괴짝들이 구렁이로 변해 나왔습니다. 배장 집 식구들과 식객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뭐 하느냐? 어서 이 구렁이들을 잡지 않고. 하인들은 겁을 먹고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인 중 하나가 수천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수천 그놈이 도술에 능하다고? 그 놈이 무슨 재주가 있어 도술을 쓴다는 것이냐? 배장은 믿지 않았지만 하인의 설명을 듣고 수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감 마님. 그래, 오랜만이구나.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뻔했구나. 그런데 마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배장은 자존심을 누르고 집안의 일을 이야기하며 구렁이를 없애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구렁이를 없애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나 그 구렁이는 부정한 기운이 깃들어져 있어 그것들을 없애고 나면 대감의 재물 또한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천은 배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차피 구렁이가 득실거리는 집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으니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냐. 제발 구렁이만 없애다오.
대감께서 그리 마음먹으셨다면 구렁이는 제가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수천은 배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장 집은 구렁이 굴이었습니다. 수천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모두 사라졌습니다. 배장은 재물을 찾아보았지만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수천은 배장을 떠났습니다. 수천에 대한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며 간청했습니다. 수천의 집에는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점차 수천의 마음도 변해갔습니다. 돈과 재물을 받고 도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판은 점차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수천은 지인들을 불러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자, 이제 한 잔씩 쭉 들이켜 보시게. 내가 직접 만든 술맛이 어떠한지 모두 맛을 봐야지. 수천이 자네가 도술만 잘 부리는 게 아니라 술 빚는 솜씨 또한 일품이로만. 사람들은 감탄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만취하여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장터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장터까지 걸어가려면 길이 머니 잠시만 기다려보게. 내 자네들을 위해 멋진 탈 것을 하나씩 준비해주지. 수천은 주문을 외우자 바위들이 황소로 변했습니다. 자, 이 황소들을 한 마리씩 가지고 각자 장터에 가서 능력껏 팔아 필요한 곳에 쓰시게. 이 정도 황소면 꽤나 값을 쳐줄 테니 자네들 술값은 하고도 넘칠 걸세. 사람들은 황소를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며칠 뒤 장날에도 수천은 바위를 황소로 둔갑시켜 팔았습니다. 수천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젊은이가 달려왔습니다. 보시오. 잠시 멈추시오. 젊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감께 팔고 간 황소가 갑자기 바위가 되었소.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수천은 잘못됨을 직감했습니다.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천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수천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쫓아왔습니다. 수천은 다람쥐로 변신해 나무 속에 숨었습니다. 독수리는 구렁이로 변해 쫓아왔습니다. 수천은 멧돼지로 변신해 도망쳤지만 구렁이는 고양이로 변해 앞길을 막았습니다. 수천은 체념하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양이는 노인으로 변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자네는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될 도수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함부로 썼으니 하늘을 대신해서 너에게 엄한 벌을 내려야겠다.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 미천한 재주를 모두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수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 생각한다면 너의 죄가 아직 하늘을 채울 정도는 아니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마. 허나 너는 앞으로 너의 도술 재주를 모두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시 재주를 뽐냈다간 그때는 천벌을 내릴 것이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거라.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수천은 도사의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수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물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술 비법책을 산속에 묻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수천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위를 문바위라 불렀습니다. 수천은 도술소년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전라도 땅 어느 고을에 홍씨라는 성을 가진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수천이었습니다. 수천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남의 집머슴살이를 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수천이가 살던 마을에는 권세를 부리는 배씨 부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10살이 조금 넘은 수천이는 배장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배장 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배장은 머슴들에게 모질게 굴면서도 시와 풍류, 술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집에는 선비들과 술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술로 유명한 도사가 배장 집을 찾아왔습니다. 배장은 도사를 매우 공손하게 대했고 도사는 비범해 보였습니다. 수천은 도사에게 정성을 다해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물 가져왔습니다. 매번 내게 신세를 지는구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도사는 수천을 주에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수천에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올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해가 바뀌었으니 15살입니다. 너는 이전에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천자문은 모두 익혔고 동몽선습은 어렴풋이나마 깨우쳤습니다. 대견하구나. 누구에게 따로 배운 적이 있느냐? 저 같은 놈에게 누가 글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저 낡은 책을 구해 틈틈이 익혔을 뿐입니다.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 높으신 술법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혹시 나에게 도술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어르신께서 제게 도술 한 가지라도 알려주신다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은혜를 갚겠습니다. 좋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몇 가지 재주를 알려주마.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 방으로 찾아오너라. 그 말씀이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도사는 수천에게 도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도술을 깨우쳤습니다. 도사는 수천의 재능에 감탄하며 깊은 경지의 도술과 학문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천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며 도술 익히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도사는 수천을 데리고 깊은 산중으로 갔습니다. 도술 실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내가 익혔던 도술을 어느 정도나 깨우쳤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곳은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곳이니 내 재주를 마음껏 펼쳐보아라. 네, 어르신. 수천은 도사의 말에 용기를 얻어 술법을 펼쳐 보이며 재능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도사는 수천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배웠던 짧은 시간을 생각하면 너의 재주는 정말 놀랍다. 하지만 묘한 경지에 이르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자만하지 말고 수련에 정진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수천은 도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도술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사가 수천을 불러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동이 트면 나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위중한 일이어서 떠나기 전에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불렀다. 어르신, 세상에 어르신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요? 어허, 너는 내가 신선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세상은 넓고 나보다 뛰어난 인물들은 많다. 함부로 재주를 뽐내지 말고 아끼고 아껴 꼭 필요한 곳에만 쓰거라. 명심하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불렀다. 이것을 받아라. 도사는 품속에서 오래된 책자를 꺼내 수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책자에는 나의 모든 도술이 담겨 있다. 만약 내가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거든 너는 이 책으로 스스로 도술을 연마하거나. 어르신,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저는 이 집에서 어르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이 잘못될 경우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련을 가지지 말고 스스로 수련하여 내 살 길을 찾거라. 도사는 책자와 함께 당부를 하고
새벽 달기 울자 배장 집을 떠났습니다. 수천은 도사를 기다렸지만 2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천은 책을 보며 도수를 익혔습니다. 1년 후, 수천은 배장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간다니 앞으로 먹고 살 길은 찾았느냐? 생각해 둔 바가 있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 살 길을 찾았다니 더는 붙잡지 않으마. 이것은 그동안 내 남은 품삯이다. 배장은 돈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수천은 돈이 모자랐지만 말없이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수천은 장터에서 물품을 구한 뒤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을 거처로 삼아 도술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5년 후, 수천은 20살이 넘은 사내가 되었습니다. 도술이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외곽에 버려진 초가집을 고쳐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보게, 혹시 수천이 아닌가? 누군가 수천을 알아보고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자네 수천이 맞지. 몇 년 못 본 사이에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볼 뻔했네 그려. 서씨 아저씨는 듬직하게 변한 수천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네요. 그게 말이다. 서씨 아저씨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천은 주머니를 털어 엽전 2냥을 건넸습니다. 수천이, 너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이 돈을 나에게 줘도 되겠니? 괜찮아요, 아저씨. 급한 대로 이 돈으로 식구들 끼니부터 해결하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수천아. 서씨 아저씨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천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씨 아저씨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천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마니가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8가마니나 쌓였습니다. 수천은 쌀가마니를 들고 서씨 아저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저 수천입니다.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수천이 아니냐? 이 일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그것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드릴 물건이 있어 이렇게 일찍 찾아왔습니다. 수천은 쌀가마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많은 쌀이 어디서 난 것이냐? 어디서 난 것인지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 남들 눈에 띄기 전에 서둘러 쌀을 들여놓으시죠. 수천은 쌀가마니를 뒤뜰에 쌓아놓았습니다. 서씨 아저씨는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수천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수천은 도술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손간에 아저씨가 찾아와 울며 사정했습니다. 이복의 수천,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게. 잘못하다가는 내 딸이 노비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사람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도와주시게. 수천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손간의 아저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저씨. 제가 한번 손을 써보겠습니다. 정말인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자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손간의 아저씨는 감격했습니다. 수천은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고리대금업자와 장정에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나 좀 살려주시오.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둥소리. 천둥소리. 너희는 사람들에게 고리대를 놓고 그들을 수탈한 적이 있느냐? 누구시오? 누구신지 모르지만 더는 고리대를 놓기는 했어도 정당하게 이자를 받은 것이지.
결코 강제로 사람들의 돈을 뺏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아직도 내 놈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바닷물 맛을 봤으니 이번에는 뜨거운 지옥불 맛을 보여주마. 아닙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중년이는 죄를 인정하며 빌었습니다. 수천은 차용 증서를 찢어버리고 다짐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천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배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수천은 배장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에 배장 집에 찾아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다음 날 배장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엽전 괴짝들이 구렁이로 변해 나왔습니다. 배장 집 식구들과 식객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뭐 하느냐? 어서 이 구렁이들을 잡지 않고. 하인들은 겁을 먹고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인 중 하나가 수천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수천 그놈이 도술에 능하다고? 그 놈이 무슨 재주가 있어 도술을 쓴다는 것이냐? 배장은 믿지 않았지만 하인의 설명을 듣고 수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감 마님. 그래. 오랜만이구나.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뻔했구나. 그런데 마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배장은 자존심을 누르고 집안의 일을 이야기하며 구렁이를 없애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구렁이를 없애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나 그 구렁이는 부정한 기운이 깃들어져 있어 그것들을 없애고 나면 대감의 재물 또한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천은 배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차피 구렁이가 득실거리는 집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으니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냐. 제발 구렁이만 없애다오. 대감께서 그리 마음먹으셨다면 구렁이는 제가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수천은 배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장 집은 구렁이 굴이었습니다. 수천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모두 사라졌습니다. 배장은 재물을 찾아보았지만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수천은 배장을 떠났습니다. 수천에 대한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며 간청했습니다. 수천의 집에는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점차 수천의 마음도 변해갔습니다. 돈과 재물을 받고 도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판은 점차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수천은 지인들을 불러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자, 이제 한 잔씩 쭉 들이켜 보시게. 내가 직접 만든 술 맛이 어떠한지 모두 맛을 봐야지. 수천이 자네가 도술만 잘 부리는 게 아니라 술 빚는 솜씨 또한 일품이로만. 사람들은 감탄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만취하여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장터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장터까지 걸어가려면 길이 머니 잠시만 기다려보게. 내 자네들을 위해 멋진 탈 것을 하나씩 준비해주지. 수천은 주문을 외우자 바위들이 황소로 변했습니다. 자, 이 황소들을 한 마리씩 가지고 각자 장터에 가서 능력껏 팔아 필요한 곳에 쓰시게. 이 정도 황소면 꽤나 값을 쳐줄 테니 자네들 술값은 하고도 넘칠 걸세. 사람들은 황소를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며칠 뒤 장날에도 수천은 바위를 황소로 둔갑시켜 팔았습니다. 수천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젊은이가 달려왔습니다. 보시오. 잠시 멈추시오. 젊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감께 팔고 간 황소가 갑자기 바위가 되었소.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수천은 잘못됨을 직감했습니다.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천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수천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쫓아왔습니다. 수천은 다람쥐로 변신해 나무 속에 숨었습니다. 독수리는 구렁이로 변해 쫓아왔습니다. 수천은 멧돼지로 변신해 도망쳤지만 구렁이는 고양이로 변해 앞길을 막았습니다. 수천은 체념하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양이는 노인으로 변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자네는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될 도수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함부로 썼으니 하늘을 대신해서 너에게 엄한 벌을 내려야겠다.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 미천한 재주를 모두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수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 생각한다면 너의 죄가 아직 하늘을 채울 정도는 아니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마. 허나 너는 앞으로 너의 도술 재주를 모두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시 재주를 뽐냈다간 그때는 천벌을 내릴 것이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거라.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수천은 도사의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수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물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술 비법책을 산속에 묻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수천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위를 문바위라 불렀습니다. 수천은 도술소년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전라도 땅 어느 고을에 홍씨라는 성을 가진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수천이었습니다. 수천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남의 집머슴살이를 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수천이가 살던 마을에는 권세를 부리는 배씨 부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10살이 조금 넘은 수천이는 배장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배장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배장은 머슴들에게 모질게 굴면서도 시와 풍류, 술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집에는 선비들과 술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술로 유명한 도사가 배장 집을 찾아왔습니다. 배장은 도사를 매우 공손하게 대했고 도사는 비범해 보였습니다. 수천은 도사에게 정성을 다해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물 가져왔습니다. 매번 내게 신세를 지는구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도사는 수천을 주에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수천에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올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해가 바뀌었으니 15살입니다. 너는 이전에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천자문은 모두 익혔고 동몽선습은 어렴풋이나마 깨우쳤습니다. 대견하구나. 누구에게 따로 배운 적이 있느냐? 저 같은 놈에게 누가 글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저 낡은 책을 구해 틈틈이 익혔을 뿐입니다.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 높으신 술법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혹시 나에게 도술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어르신께서 제게 도술 한 가지라도 알려주신다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은혜를 갚겠습니다. 좋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몇 가지 재주를 알려주마.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 방으로 찾아오너라. 그 말씀이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도사는 수천에게 도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도술을 깨우쳤습니다. 도사는 수천의 재능에 감탄하며 깊은 경지의 도술과 학문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천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며 도술 익히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도사는 수천을 데리고 깊은 산중으로 갔습니다. 도술 실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내가 익혔던 도수를 어느 정도나 깨우쳤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곳은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곳이니 내 재주를 마음껏 펼쳐보아라. 네. 어르신. 수천은 도사의 말에 용기를 얻어 술법을 펼쳐 보이며 재능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도사는 수천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배웠던 짧은 시간을 생각하면 너의 재주는 정말 놀랍다. 하지만 묘한 경지에 이르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자만하지 말고 수련에 정진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수천은 도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도술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사가 수천을 불러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동이 트면 나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위중한 일이어서 떠나기 전에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불렀다. 어르신, 세상에 어르신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요? 어허, 너는 내가 신선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세상은 넓고 나보다 뛰어난 인물들은 많다. 함부로 재주를 뽐내지 말고 아끼고 아껴 꼭 필요한 곳에만 쓰거라. 명심하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불렀다. 이것을 받아라. 도사는 품속에서 오래된 책자를 꺼내 수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책자에는 나의 모든 도술이 담겨 있다. 만약 내가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거든 너는 이 책으로 스스로 도술을 연마하거나. 어르신,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저는 이 집에서 어르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이 잘못될 경우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련을 가지지 말고 스스로 수련하여 내 살 길을 찾거라. 도사는 책자와 함께 당부를 하고 새벽 달기 울자 배장 집을 떠났습니다. 수천은 도사를 기다렸지만 2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천은 책을 보며 도수를 익혔습니다. 1년 후, 수천은 배장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간다니 앞으로 먹고 살 길은 찾았느냐? 생각해 둔 바가 있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 살 길을 찾았다니 더는 붙잡지 않으마. 이것은 그동안 내 남은 품삯이다. 배장은 돈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수천은 돈이 모자랐지만 말없이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수천은 장터에서 물품을 구한 뒤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을 거처로 삼아 도술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5년 후, 수천은 20살이 넘은 사내가 되었습니다. 도술이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외곽에 버려진 초가집을 고쳐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보게, 혹시 수천이 아닌가? 누군가 수천을 알아보고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자네 수천이 맞지. 몇 년 못 본 사이에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볼 뻔했네 그려. 서씨의 아저씨는 듬직하게 변한 수천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네요. 그게 말이다. 서씨의 아저씨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천은 주머니를 털어 엽전 2냥을 건넸습니다. 수천이, 너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이 돈을 나에게 줘도 되겠니? 괜찮아요, 아저씨. 급한 대로 이 돈으로 식구들 끼니부터 해결하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수천아. 서씨의 아저씨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천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씨 아저씨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천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마니가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8가마니나 쌓였습니다. 수천은 쌀가마니를 들고 서씨 아저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저 수천입니다.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수천이 아니냐? 이 일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그것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드릴 물건이 있어 이렇게 일찍 찾아왔습니다. 수천은 쌀가마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많은 쌀이 어디서 난 것이냐? 어디서 난 것인지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 남들 눈에 띄기 전에 서둘러 쌀을 들여놓으시죠. 수천은 쌀가마니를 뒤뜰에 쌓아놓았습니다. 서씨 아저씨는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수천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수천은 도술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손간에 아저씨가 찾아와 울며 사정했습니다. 이복의 수천,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게. 잘못하다가는 내 딸이 노비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사람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도와주시게. 수천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손간의 아저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저씨. 제가 한번 손을 써보겠습니다. 정말인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자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손간의 아저씨는 감격했습니다. 수천은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고리대금업자와 장정에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나 좀 살려주시오.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둥소리. 천둥소리. 너희는 사람들에게 고리대를 놓고 그들을 수탈한 적이 있느냐? 누구시오? 누구신지 모르지만 더는 고리대를 놓기는 했어도 정당하게 이자를 받은 것이지 결코 강제로 사람들의 돈을 뺏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아직도 내 놈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바닷물 맛을 봤으니 이번에는 뜨거운 지옥불 맛을 보여주마. 아닙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중년이는 죄를 인정하며 빌었습니다. 수천은 차용증서를 찢어버리고 다짐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천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배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수천은 배장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에 배장 집에 찾아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다음 날 배장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엽전 괴짝들이 구렁이로 변해 나왔습니다. 배장 집 식구들과 식객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뭐 하느냐? 어서 이 구렁이들을 잡지 않고. 하인들은 겁을 먹고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인 중 하나가 수천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수천 그놈이 도술에 능하다고? 그 놈이 무슨 재주가 있어 도술을 쓴다는 것이냐? 배장은 믿지 않았지만 하인의 설명을 듣고 수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감 마님. 그래, 오랜만이구나.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뻔했구나. 그런데 마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배장은 자존심을 누르고 집안의 일을 이야기하며 구렁이를 없애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구렁이를 없애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나 그 구렁이는 부정한 기운이 깃들어져 있어 그것들을 없애고 나면 대감의 재물 또한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천은 배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차피 구렁이가 득실거리는 집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으니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냐. 제발 구렁이만 없애다오. 대감께서 그리 마음먹으셨다면 구렁이는 제가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수천은 배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장 집은 구렁이 굴이었습니다.
수천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모두 사라졌습니다. 배장은 재물을 찾아보았지만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수천은 배장을 떠났습니다. 수천에 대한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며 간청했습니다. 수천의 집에는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점차 수천의 마음도 변해갔습니다. 돈과 재물을 받고 도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판은 점차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수천은 지인들을 불러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자, 이제 한 잔씩 쭉 들이켜 보시게. 내가 직접 만든 술맛이 어떠한지 모두 맛을 봐야지. 수천이 자네가 도술만 잘 부리는 게 아니라 술 빚는 솜씨 또한 일품이로만. 사람들은 감탄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만취하여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장터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장터까지 걸어가려면 길이 머니 잠시만 기다려보게. 내 자네들을 위해 멋진 탈 것을 하나씩 준비해주지. 수천은 주문을 외우자 바위들이 황소로 변했습니다. 자, 이 황소들을 한 마리씩 가지고 각자 장터에 가서 능력껏 팔아 필요한 곳에 쓰시게. 이 정도 황소면 꽤나 값을 쳐줄 테니 자네들 술값은 하고도 넘칠 걸세. 사람들은 황소를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며칠 뒤 장날에도 수천은 바위를 황소로 둔갑시켜 팔았습니다. 수천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젊은이가 달려왔습니다. 보시오. 잠시 멈추시오. 젊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감께 팔고 간 황소가 갑자기 바위가 되었소.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수천은 잘못됨을 직감했습니다.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천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수천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쫓아왔습니다. 수천은 다람쥐로 변신해 나무 속에 숨었습니다. 독수리는 구렁이로 변해 쫓아왔습니다. 수천은 멧돼지로 변신해 도망쳤지만 구렁이는 고양이로 변해 앞길을 막았습니다. 수천은 체념하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양이는 노인으로 변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자네는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될 도수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함부로 썼으니 하늘을 대신해서 너에게 엄한 벌을 내려야겠다.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 미천한 재주를 모두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수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 생각한다면 너의 죄가 아직 하늘을 채울 정도는 아니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마. 허나 너는 앞으로 너의 도술 재주를 모두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시 재주를 뽐냈다간 그때는 천벌을 내릴 것이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거라.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수천은 도사의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수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물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술 비법책을 산속에 묻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수천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위를 문바위라 불렀습니다. 수천은 도술소년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전라도 땅 어느 고을에 홍씨라는 성을 가진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수천이었습니다. 수천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남의 집머슴살이를 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수천이가 살던 마을에는 권세를 부리는 배씨 부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10살이 조금 넘은 수천이는 배장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배장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배장은 머슴들에게 모질게 굴면서도 시와 풍요, 술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집에는 선비들과 술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술로 유명한 도사가 배장 집을 찾아왔습니다. 배장은 도사를 매우 공손하게 대했고 도사는 비범해 보였습니다. 수천은 도사에게 정성을 다해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물 가져왔습니다. 매번 내게 신세를 지는구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도사는 수천을 주에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수천에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올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해가 바뀌었으니 15살입니다. 너는 이전에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천자문은 모두 익혔고 동몽선습은 어렴풋이나마 깨우쳤습니다. 대견하구나. 누구에게 따로 배운 적이 있느냐? 저 같은 놈에게 누가 글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저 낡은 책을 구해 틈틈이 익혔을 뿐입니다.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 높으신 술법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혹시 나에게 도술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어르신께서 제게 도술 한 가지라도 알려주신다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은혜를 갚겠습니다. 좋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몇 가지 재주를 알려주마.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 방으로 찾아오너라. 그 말씀이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도사는 수천에게 도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도술을 깨우쳤습니다. 도사는 수천의 재능에 감탄하며 깊은 경지의 도술과 학문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천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며 도술 익히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도사는 수천을 데리고 깊은 산중으로 갔습니다. 도술 실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내가 익혔던 도술을 어느 정도나 깨우쳤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곳은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곳이니 내 재주를 마음껏 펼쳐보아라. 네, 어르신. 수천은 도사의 말에 용기를 얻어 술법을 펼쳐 보이며 재능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도사는 수천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배웠던 짧은 시간을 생각하면 너의 재주는 정말 놀랍다. 하지만 묘한 경지에 이르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자만하지 말고 수련에 정진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수천은 도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도술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사가 수천을 불러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동이 트면 나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위중한 일이어서 떠나기 전에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불렀다. 어르신, 세상에 어르신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요? 어허, 너는 내가 신선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세상은 넓고 나보다 뛰어난 인물들은 많다. 함부로 재주를 뽐내지 말고 아끼고 아껴 꼭 필요한 곳에만 쓰거라. 명심하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불렀다. 이것을 받아라. 도사는 품속에서 오래된 책자를 꺼내 수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책자에는 나의 모든 도술이 담겨 있다. 만약 내가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거든 너는 이 책으로 스스로 도술을 연마하거나. 어르신,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저는 이 집에서 어르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이 잘못될 경우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련을 가지지 말고 스스로 수련하여 내 살 길을 찾거라. 도사는 책자와 함께 당부를 하고 새벽 달기 울자 배장 집을 떠났습니다. 수천은 도사를 기다렸지만 2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천은 책을 보며 도술을 익혔습니다. 1년 후 수천은 배장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간다니 앞으로 먹고 살 길은 찾았느냐? 생각해 둔 바가 있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 살 길을 찾았다니 더는 붙잡지 않으마. 이것은 그동안 내 남은 품삯이다. 배장은 돈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수천은 돈이 모자랐지만 말없이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수천은 장터에서 물품을 구한 뒤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을 거처로 삼아 도술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5년 후 수천은 20살이 넘은 사내가 되었습니다. 도술이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외곽에 버려진 초가집을 고쳐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보게, 혹시 수천이 아닌가? 누군가 수천을 알아보고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자네 수천이 맞지. 몇 년 못 본 사이에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볼 뻔했네 그려. 서씨 아저씨는 듬직하게 변한 수천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네요. 그게 말이다. 서씨 아저씨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천은 주머니를 털어 엽전 2냥을 건넸습니다. 수천이, 너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이 돈을 나에게 줘도 되겠니? 괜찮아요, 아저씨. 급한 대로 이 돈으로 식구들 끼니부터 해결하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수천아. 서씨 아저씨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천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씨 아저씨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천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마니가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8가마니나 쌓였습니다. 수천은 쌀가마니를 들고 서씨 아저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저 수천입니다.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수천이 아니냐? 이 일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그것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드릴 물건이 있어 이렇게 일찍 찾아왔습니다. 수천은 쌀가마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많은 쌀이 어디서 난 것이냐? 어디서 난 것인지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 남들 눈에 띄기 전에 서둘러 쌀을 들여놓으시죠. 수천은 쌀가마니를 뒤뜰에 쌓아놓았습니다. 서씨 아저씨는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수천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수천은 도술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손간에 아저씨가 찾아와 울며 사정했습니다. 이복의 수천,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게. 잘못하다가는 내 딸이 노비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사람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도와주시게. 수천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손간의 아저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저씨. 제가 한번 손을 써보겠습니다. 정말인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자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손간의 아저씨는 감격했습니다. 수천은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고리대금업자와 장정에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나 좀 살려주시오.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둥소리. 천둥소리. 너희는 사람들에게 고리대를 놓고 그들을 수탈한 적이 있느냐? 누구시오? 누구신지 모르지만 더는 고리대를 놓기는 했어도 정당하게 이자를 받은 것이지 결코 강제로 사람들의 돈을 뺏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아직도 내 놈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바닷물 맛을 봤으니 이번에는 뜨거운 지옥불 맛을 보여주마. 아닙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중년이는 죄를 인정하며 빌었습니다. 수천은 차용 증서를 찢어버리고 다짐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천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배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수천은 배장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에 배장 집에 찾아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다음 날 배장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엽전 괴짝들이 구렁이로 변해 나왔습니다. 배장 집 식구들과 식객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뭐 하느냐? 어서 이 구렁이들을 잡지 않고. 하인들은 겁을 먹고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인 중 하나가 수천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수천 그놈이 도술에 능하다고? 그 놈이 무슨 재주가 있어 도술을 쓴다는 것이냐? 배장은 믿지 않았지만 하인의 설명을 듣고 수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감 마님. 그래. 오랜만이구나.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뻔했구나. 그런데 마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배장은 자존심을 누르고 집안의 일을 이야기하며 구렁이를 없애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구렁이를 없애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나 그 구렁이는 부정한 기운이 깃들어져 있어 그것들을 없애고 나면 대감의 재물 또한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천은 배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차피 구렁이가 득실거리는 집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으니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냐. 제발 구렁이만 없애다오. 대감께서 그리 마음먹으셨다면 구렁이는 제가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수천은 배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장 집은 구렁이 굴이었습니다. 수천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모두 사라졌습니다. 배장은 재물을 찾아보았지만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수천은 배장을 떠났습니다. 수천에 대한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며 간청했습니다. 수천의 집에는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점차 수천의 마음도 변해갔습니다. 돈과 재물을 받고 도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판은 점차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수천은 지인들을 불러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자, 이제 한 잔씩 쭉 들이켜 보시게. 내가 직접 만든 술맛이 어떠한지 모두 맛을 봐야지. 수천이 자네가 도술만 잘 부리는 게 아니라 술 빚는 솜씨 또한 일품이로만. 사람들은 감탄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만취하여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